와, 정말 정신없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뭐랄까 미래를 보는 수정구슬 같은 거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전설의 도구, 파이사이클 지표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차트 위에 그어진 선 두 개. 이게 정말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지표가 진짜로 시장의 꼭대기를 콕 집어내는 어떤 신비한 힘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우연의 일치의 뿌리인지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파이사이클 지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암호화폐의 수정구슬이라는 뭐랄까 좀 거창한 별명까지 얻게 됐는지 그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사이클 고점 지표는 역사적으로 시장 사이클 고점 시기를 3일 이내의 오차로 정확하게 집어내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 이게 모든 논란의 시작이에요. 이 지표가 과거 비트코인의 주요 고점들을 그것도 3일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거든요. 와,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당연히 수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그럼 대체 이 마법 같은 수정구슬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원리로 시장의 정점을 예측한다는 건지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동평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쭉 이어서 선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일 이동평균이면 100일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잘한 가격 변동은 좀 무시하고 큰 흐름, 그러니까 추세를 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파이사이클 지표는 바로 이 이동평균선을 딱 두 개 씁니다. 먼저 단기적인 힘을 보기 위해서 111일 이동평균선을 쓰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기 위해 350일 이동평균선에다가 2를 곱한 값을 써요. 그래서 이 단기선, 그러니까 111일선이 장기선을 아래에서 위로 확 치고 올라가는 순간, 바로 그때가 지금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하는 신호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왜 이름이 하필 파이사이클일까 하는 점이에요. 이 지표에 쓰인 숫자 두 개, 350이랑 111 있잖아요. 350을 111로 나눠보면 3.153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원주율 파이 3.14랑 엄청나게 비슷하죠?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비트코인 사이클 안에 무슨 수학적인 비밀이라도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지표가 뭔가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레딧에 어떤 분이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했더라고요. 이 두 선이 교차하면 당신의 비트코인 포지션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세요. 그러니까 두 선이 만나면 그냥 수익 실현 좀 하라는 거죠. 와, 이보다 더 간단하고 직관적일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이 지표가 왜 그렇게 전설적인 대접을 받게 됐는지 그 엄청난 과거 실적을 한번 직접 보시죠. 과연 얼마나 잘 맞췄길래 이럴까요? 한번 보세요. 2013년 4월, 2017년 12월, 그리고 2021년 4월 이 세 번의 엄청난 상승장에서요. 이 지표가 고점이 만들어지기 진짜 며칠 전에 귀신같이 매도 신호로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예언 수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길 만도 하겠죠.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신호가 인터넷, 특히 아주 냉철한 회의론자들이 모여있는 레딧 같은 곳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혹시 그냥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한테 들려주는 이야기, 그런 건 아닐까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데이터 피팅, 우리말로는 과적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미 나온 과거 데이터에 그냥 딱 들어맞게 숫자를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죠. 레딧의 한 사용자는 이걸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이 모델은 지난 시장 고점들이 나온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답을 다 보고 나서 그 정답에 맞는 공식을 만든 거라면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이 숫자들이 너무 좌기적이라는 점을 꼬집습니다. 왜 360일이나 365일을 쓰지 않았을까? 여전히 111일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쵸?
왜 하필 110일이라고 350일일까요? 1년은 365일인데 그냥 과거 차트에 대입해 보니까 이 숫자들이 제일 그럴듯해 보여서 고른 거 아니냐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리고 아까 그 신비로움을 더했던 파이와의 연결고리, 이것도 비판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3.153이 파이에 매우 가깝다는 이유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파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파이랑 비슷하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의 핵심을 찌르는 비편이 나옵니다. 결국 이건 순전히 후행성 지표일 뿐이고 따라서 모멘텀 외에 가격 움직임에 대한 어떤 정확성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동평균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뒤늦게 보여주는 후행성 지표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건 보여줄 수 있어도 여기서 꺾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놀라운 예측 도구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과거 데이터에 끼워 맞춘 환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겠습니다. 아마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 지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죠. 미래를 딱딱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요. 시장이 너무 과열됐을 때 이제 슬슬 위험 관리를 좀 해야겠는데 하고 알려주는 뭐랄까 체계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보는 겁니다. 점쟁이가 아니라 그냥 똑똑한 위험 관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비판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따라가는 후행성 지표라는 거. 둘째, 과거 고점에 딱 맞게 설계된 데이터 피팅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 셋째, 왜 하필 110일하고 350이냐? 이 숫자들이 좀 임의적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랑 비슷하다는 건 그냥 우연일 뿐 수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레딧의 한 사용자가 남긴 이 말이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절대 단 하나의 지표만 보고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지표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단 하나의 도구에 모든 걸 의지하는 건 정말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건 파이사이클 지표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통용되는 황금률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파이사이클이 교차하면 무조건 고점이야 라고 굳게 믿고 그 신호가 뜨자마자 다 같이 매도 버튼을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령 그 지표가 기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도 그 믿음 자체가 실제로 시장의 고점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장 심리라는 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